예,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도 매매들 잘 하셨나요? 이번 한 주 뭐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예,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한 160개 정도 나왔고 하락 종목이 700 종목 이상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0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은 1100 종목이 넘어요.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해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1.26%로 마감이 되었어요. 외국인들의 이제 계속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니까 지수도 많이 밀리는 지금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2,000명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 좀 개별적으로 움직인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대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홍준표랑 유승민 관련주가 오늘 좀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터디 이제 상장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토박스 코리아랑 삼성출판사가 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너무 가혹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DDR4 재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하락에 좀 동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 역시나 2,00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금일은 뭐 진단키트나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좀 늘려주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당분간 언택트 관련한 종목들 위아래로 좀 흔들더라도 저점 부분 좀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점 부분에서 좀 물량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터디 요 상장 이슈인데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 스터디 대표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이제 4조 정도까지 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섹터라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토박스 코리아랑 삼성출판사 작년부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준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점 잘 잡으면은 괜찮은 수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따로 종목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분열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유승민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토론을 원하고 있는 입장이죠. 반면에 윤석열하고 최재형 입장에서는 토론 쪽으로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뭐 경제 쪽으로나 정치 쪽으로 입문을 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쪽에 좀 대립되는 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토론회를 연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유승민 쪽으로 많이 좀 승기를 좀 기울여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최재형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좀 돌파해 나가는지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지금 홍준표하고 유승민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당일은 홍준표하고 유승민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홍준표 관련한 종목은 어제도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갔었죠. 그래서 금일 유승민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새롭게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볼 종목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우선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역시나 지금 흐름들 보게 되면 대부분 흐름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들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상승한 이후에 가격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 이후에 최근에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수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폭을 보게 되면은 이슈 자체가 당분간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5일선 부근에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좀 위로 올라온 모습이죠. 지금 구간에서 잡으면 좀 어중간한 구간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라인대를 보게 되면 6,500원대부터 저항대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구간에서 6,500원대까지 상승을 한다면, 예, 거의 좀 높은 확률로 꼬리로 확인을 하고 매물대를 좀 소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일선 따라오는 구간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같이, 그리고 위에 저항대 체크하고 저항대 맞고 내려오는 구간 한번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로 눌리는 구간에서 5일선 부근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당장 급하게 잡으면은 손실 구간 커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기다렸다가 아랫단이든 윗단이든 지지라인 저항라인 때 부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 매트리스예요. 이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저항대 매물 보이죠? 저항대 매물 아직 확인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 이제 흐름 자체도 5일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준 상황인데, 역시나 5일선 부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래쪽으로 이제 상승 트렌드 라인 부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항대 부근에서 밀리는 모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항대랑 아래 지지 라인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급하게 잡으면은 크게 탈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최대한 기다렸다가 아랫단이든 윗단이든 지지 저항 라인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관련한 종목인데, 보통 급등주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전 매물대 부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매물대 부근을 몸통으로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일도 이제 매물대를 소화해준 이후에 위에 고점 터치하고 나서 이제 저항대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주려는 모습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나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렸다가 5일선 따라 올라올 때 5일선 부분하고 요 저항 라인 부분 같이 겹쳐지는 구간,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거치면서 고점 부근 매물대 한 번 더 확인해주는 구간에서 진행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안 온다고 하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5일선 따라오는 부근하고 이전 매물대 저항되었던 부근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한 번씩들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스틸이에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전에 매물대 부근이 조금 두터웠던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 매물대 부근 요 정도 라인이었는데, 기존 매물대 부근은 들어 올린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제 새롭게 이전 저항대 부근이에요. 요 라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저점을 높이는 채널 상단 부분으로의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상승한 이후에 이전 저항대 부분, 이전 고점 부분에서 한번 쉬어가는 모습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차 내려온다면 이전 저항대 부분, 요 지지라인 부분, 5,100원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역시나 5일선 따라 올라오는 부분에서 같이 지지라인까지 겹쳐주게 된다면 그 라인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요것도 저항대 부분하고 지지라인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종목이에요. 3일 기업공사, 요 차트 흐름 보시게 되면 역시나 이전 저항대 부분에서 꼬리로 한번 매물대 확인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된 모습이죠.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준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래량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니까, 역시나 이 종목은 5일선 따라오는 부분에서 5일선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재차 올라가게 된다면 이전 저항대였던 부분, 요 부분을 몸통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신 정보통신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죠.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라왔지만 이전 저항대 부분에서 한번 매물대 확인을 해준 모습이에요. 그 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죠. 역시나 5일선 따라오는 부분 같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5일선 부분 뭐 터치받고 상승을 해준다면은 이전 저항대 부분을 이렇게 몸통으로, 꼬리 말고 몸통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역시나 몸통으로 올려버리게 된다면 여기 저항대 봐왔던 부분은 이제는 지지라인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지지라인하고 저항라인 요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전에 저항 봐왔던 부분을 돌파해주면은 그 라인은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역시나 지지받았던 구간을 뚫고 내려온다면 재차 올라왔을 경우에 그 라인은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지라인하고 저항라인이 작용하는 그 구간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품절주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종목을 좀 끼워 맞춰서 넣어놨어요. 우선 이제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 실제로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는 그 수량 자체가 적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기도 좋고 미리 적은 물량으로 매집한 수량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품절주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3분봉상의 모습이에요. 요게 장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릴 때 품절주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고가가 거의 15% 가까이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 나가니까 품절주도 그대로 이제 주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품절주 종목들이 좀 단발성으로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제 꾼들의 영역이긴 한데 대의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차트 넣어놨고, 우선 신라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최근에 꼬리로 다른 모습이 굉장히 많죠.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모습에서 저점을 이탈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 자체를 1년 이동 평균선이 좀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1년 이동 평균선 닿는 부분에서 한번 물량 조금씩 모아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차트 한번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단발성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준 모습인데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줄 타점이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폭을 거치면서 지금 흐름 구간을 이런 식으로 가져온 상황이에요. 이제 뭐 삼각 수렴 구간을 이 정도로 가져오다가 수렴 끝자락에서 밑으로 내려온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1년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캔들이 이렇게 위치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저점 부분에서 한번 지지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터디 상장 관련해가지고, 삼성출판사 요 종목인데, 작년에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던 상황이었어요. 요 구간이었는데, 아기상어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네,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의 매집 구간으로 보여진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1년 이동 평균선 위쪽에서 꼬리로 다는 물량에서 거래량이 터져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 물량을 가져가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물량이 매집된 이후에 상승을 시켜놓고 재차 다시 한번 또 큰 파동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가격 조정폭은 거의 크게 가져오지 않은 모습이죠. 고점 부근에서 저점 부근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된다면 50%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61.8%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차 상승을 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뭐 진입해도 진입을 한다면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5일선 부근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캔들 내려올 때 내려와 준다면, 아니면은 재차 조금 더 빠진다면은 가격 조정 받았던 구간이죠. 50% 구간하고 61.8% 구간, 요 두 구간에서도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땡큐하고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5일선 한번 놓고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47,000원 라인인 46,000원 라인인 가격 조정폭 50%까지 가져왔던 피보나치 구간 한번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박스 코리아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작년에 비슷하게 움직인 상황이죠. 1년 이동 평균선에 저항을 받던 캔들이 지속적으로 1년 이동 평균선 위쪽으로 캔들을 들어 올려준 이후에 1년 이동 평균선을 한 번 더
잠시만요. 뭐야? 예, 요 구간이죠. 예, 1년 이동 평균선 위로 캔들을 들어 올리고 나서 재차 여러 번 확인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상승을 해놓고 이전 저항받던 구간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캔들이 조금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1년 이동 평균선 부근하고 이격이 거의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바깥쪽에서 캔들이 지속적으로 돌다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 캔들이 위쪽으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서 놓을 수 있는지 이게 좀 가장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5일선 부근 좀 한 번 더 안착하지 못하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1년 이동평균선 따라오는 구간에서 한번 좀 진입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좀 이슈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흐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1년 이동평균선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인데 뭐 역시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놈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을 이제 지지받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뭐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한 번 더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 조정폭이 나와야 될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선 5일하고 11선 부근 이 정도 라인 한번 놓고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좀 흐름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커 보여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지지받는 척 하다가 그대로 내려온 상황이죠. 역시나 지금 5일 이동 평균선 밖에서 캔들이 돌다가 이제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준 모습인데 위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두터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온다고 할 때 좀 꼬리를 달고 캔들이 상승을 했다가 꼬리를 달고 확인하고 내려와 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승세가 많이 컸기 때문에 섹터 자체에서 이제 가격 조정폭이 나온다면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5일 이동 평균선 부근 라인하고 1년 이동 평균선 부근 22만 4천원 라인 부근 한번 놓고 좀 라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삼성전자 관련한 얘기인데, 역시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캔들 올라올 때,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지금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 위쪽으로 좀 안착을 해줄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121선까지 안착을 해줘놓고선 그대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외국인들의 이탈세가 굉장히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흐름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좀 뭔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드디어 캔들이 맞닿은 상황이에요. 1년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서 뭐 종가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기술적 분석으로 볼 때 1년 이동 평균선 부근이 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더 이상의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고 폭락이 나오지 않고 이 라인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준다면 충분히 우상향으로 그릴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한번 좀 물량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좀 지지받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래서 1년 이동 평균선 라인 한번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 요거 말씀을 드린 게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 저항대가 잡혀 있으니까 이 라인 부분 돌파할 수 있는지 좀 여부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60일 이동 평균선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눌린 모습인데요. 지금 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거를 낙폭 과대니까 좀 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1년 이동 평균선 부분도 지금 추세가 깨진 상황이라서 조금 더 흐름 지켜보면서 진입 타점을 아랫단에서 잡던지 아니면은 윗단으로 올라왔을 때 5일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그 라인을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이니까 DDR4의 제거 물량 자체를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소화를 해줄지, 그리고 이제 DDR5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올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것 같다는 이제 측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제 흐름 지켜보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한 주 동안 매매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마이너스 5%, 10%씩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예, 뭐 단기적인 악재로 좀 보시고 좀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 자체는 뭐 나스닥, 다우지수, S&P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신고가 영역을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대부분의 뭐 2차 전지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이거 우선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체는 없고 대부분 적자 기업들인데 단기간에 가격들이 뭐 5배에서 뭐 10배씩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실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 섹터를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좀 미국 시장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지켜보고 네,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매매들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주말 동안 영상 올려드릴 거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